대구에도 꼭 다선이 필요하고 저 같은 다선이 한 번 더 해서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육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원내대표를 3차례 한 다른 분이 가지지 못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K2가 옮겨간 280만 평은 대구가 재도약을 위해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4단계 정도 해결 불가능한 일들 제가 해결해서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런 운들이 맞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저에게 이런 큰 일들이 많이 주어지는 원망스러운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대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또 힘을 얻고,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많을 때는 90% 넘는 이행률을 보이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3지대가 발을 붙일 영역이 부족하고요. 이준석 대표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대구 시민이나 경북 도민의 평가가 많이 박하다고, 제가 6선이 되면 당내 최다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이 1당이 되면 의장에 도전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비전을 점검해보는 파워인터뷰 합동 토크쇼입니다. 오늘은 대구 정치 1번지 수성갑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친 국민의힘 예비후보 주호영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출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대구 시민들께서 또 수성 구민들께서 저를 성원해 주셔서 5차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조직이나 연륜이 들고 선배가 되면 영향력이 많이 넓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제가 지난 4년간 TK 신공항 이전 또 군부대 이전 큰 일들을 많이 시작해 놓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려면 대구에도 꼭 다선이 필요하고 저 같은 다선이 한 번 더 해서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시 이번에 6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2번이나 하셨죠? 예. 거기다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하셨는데 예. 특이한 경력입니다. 예. 거의 격동기 중심에 계시다 할 수 있는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원내대표를 그 이전에 바른정당에서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3차례 한 그런 아주 다른 분이 가지지 못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이 무려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가지고 또 국회법상 180석이 되면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다선이 맡아서 이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첫 원내대표를 추대되다시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당이 어려운 사정에 처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았었는데 당내 갈등으로 가처분이 되는 바람에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고 2번째 다시 위기를 수습해 달라 그래서 원내대표를 맡아서 원만히 이번 임기를 끝냈습니다. 첫 원내대표 때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석 17개까지 법사위원장까지 몽땅 가져가는 행포를 부렸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도 개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고 해서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국회를 운영할 때인데 원내의 여러 의원들과 지혜를 짜고 모아서 그 횡포를 어느 정도는 저지를 했었고요. 2번째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을 볼모로 거의 이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했는데 오랜 협상과 설득 끝에 소위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켜서 국정이 굴러가도록 했던 것이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정치 1번지인 수성 갑구와 을구에서 모두 다 국회의원 하셨습니다. 특이한 경력이신데요. 지난 4년 의정활동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도 당선되고 해서 수성을이 아주 저에게는 선거에 유리한 환경이었는데 갑을 민주당에 다시 빼앗길 수는 없다. 김부겸 의원을 꺾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고 찾다가 아마 저를 찾아서 수성갑으로 투입했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새 지역구를 적응하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수성을은 완성된 도시인데 비해서 갑은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성갑에 가서 지난 4년간 무려 220차례나 서울과 대구를 오가면서 이 투기 과열 지역 해제, 그 다음에
이 황금동 롯데캐슬과 월드컵 삼거리 사이에 직선 도로 뚫는 거의 예타 확정,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 그 다음에 이 K2 이전, 이런 큰 일들을 많이 한 아주 보람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많겠습니다만은 고산농악 전수관, 그 다음에 제2수성구민운동장 개설, 그 다음에 망월지 생태교육관 개설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서 참으로 보람 있는 4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지난해 가장 큰 성과로 신공항 특별법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직접 발의하신 거죠? 예.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 신공항 건설은 단순히 공항을 옮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북 의성 군위 지역을 완전히 공단화하는 경북 개발의 획기적인 기회가 되는 것이고, K2가 옮겨간 280만 평은 대구가 재도약을 위해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단순한 공항 이전이 아니라 대구의 재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사건인데, 이 TK 신공항법이 기부대 양료로 되어 있으니까 말은 이전이지만 실질적으로 진척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부족한 재원을 국비 조달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예타 면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대구 경북의 국토위원들이 거절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되기 어려운 법을 발의만 해놓고 책임을 의원들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대구시에 연락을 해서 제가 발의할 테니까 법안을 좀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설사 통과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왜 우리 대구 경북의 주장조차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대구 경북의 주장을 담은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제가 두 번째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런 어떤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그 다음에 저희 노력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통과가 되게 됐었는데요. 첫째, 군의를 대구에 편입하는 것들이 하는 일이 경북 의원들의 반대로 이제 안 되고 있었는데, 제가 경북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서 편입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정부가 기재부와 국방부가 이 K2 이전에 대해서 추가 재원이 들어온 것을 반대했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기존 국방비를 쓰지 않고 기재부가 지원하는 걸로 설득하고 만들어서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국토위 법안 소위위원장이 이 부산의 최인호 의원이었는데, 가덕도 공항에 올 재원이 없어진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을 여러 차례 설득을 했고요. 제일 마지막 관문이 이 민주당이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법안이 제대로 준비도 안 된 것을 제가 앞장서서 우리 국방위원장을 설득하고 해서 광주공항법을 속도를 내서 법사위에서 같이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4단계 정도 거의 해결 불가능한 일들을 제가 해결해서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런 운들이 맞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점을 홍준표 시장께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네요. 예.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과 2차 종합병원 유치 공약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수성구, 동구, 경산이 일대에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이 2차 종합병원은 하나 있습니다만은 상급병원이 없어서 주로 이 북구나 그다음에 중구, 이 달서구 쪽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있고, 의사회에서 낸 용역 보고서에도 동북부 쪽에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북대학교 병원이 도심에 있고 확장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전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병원도 제2병원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은 폐지됐습니다마는 수성의료지구 아니면 알파시티 아니면 군부대가 나가는 그 지역에 부지를 제공해서 경북대학교 병원 이전이나 영남대학교 분원 유치 아니면 그것에 버금가는 큰 대학병원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 중에 제2수성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 계획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앞으로 어떻게 했을 계획이십니까? 예. 이 우리 고산 시지 지구는 인구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양, 청송 이런 데는 인구가 2, 3만 한 군인데도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요. 여기는 따지자면 그런 게 5군데가 있는데 5군이 모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범어동에 국민체육센터 하나만 가지고는 접근성도 문제고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공단,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촉해 본 결과 한 자치단체 내에 2개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그것을 공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2개 기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길 것 같습니다. 예. 네. 군부대 이전도 주요 현안인데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광역시 안에 군부대가 7개 있는 도시는 대구 말고는 없습니다. 대구가 그만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오랫동안 희생을 해온 것인데요. 특히 수성구에는 이작전사령부, 오군지사, 방공포 이 면적들이 80만 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도 가로막고 있고 이런데 다행히 지난 연말에 이전에 관한 일괄 MOU가 체결되어서 또 군이나 상주 이런 데는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고 이전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그 80만 평이 제대로 활용되면 특히 ICT 집적 단지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첨단 고부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들이 유치되면 수성구는 물론이거니와 대구시 전체의 이 경제 발전 성장의 이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전해가고 난 그 후적지를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알파시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많은 좋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또 대학들이 이 투자 의향을 비춰오고 있기 때문에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선되신다면 잠잘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너무 왜 저에게 이런 큰 일들이 많이 주어지는가 이런 좀 원망스러운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대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또 힘을 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 예비 후보님이 그동안 공약 이행률 보면 가장 높았던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저는 공약을 하기 전에 공약 이행 가능한지를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구청, 대구시 관계부처하고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함부로 공약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공약을 한 것을 공약 이행판을 대구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의원 사무실에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진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이행된 것은 왜 이행이 안 되는지 그 장애를 제거하고 또 속도가 늦는 것은 속도를 촉진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행률이 이 공약은 작게 하고 많이 이행률이 높이는 수도 있습니다만 저처럼 30개 가까이 공약을 하고 많을 때는 90% 넘는 이행률을 보이는 의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이행률입니다. 예. 그리고 민감한 사안입니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보수 본거지인 대구 경북 굉장히 깊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표심 영향이 있을 걸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영향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같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경청해야 될 부분 또 우리 정통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국민들 마음을 얻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총선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여당 대 야당 1대1 구도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제3지대가 이 발을 붙일 영역이 부족하고요. 더구나 이준석 대표와 그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여러 정치 행위에 관해서 대구 시민이나 경북 도민의 평가가 많이 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첩단성의 폭풍이 될 것이다. 예. 것이고요. 그리고 16대 여초 이만석 국회의장 이후에 TK 보수 본류라고 하는 TK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선되신다면 국회의장 도전하시겠습니까? 예. 사실 이만섭 의장은 2000년에 의장이 되셨는데요.
민주당 전국구 네. 그때 민주당 비례대표로 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이 배출한 국회의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96년인가요? 박준규 전 네.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난 뒤에 30년 가까이 네. 의장을 배출을 못했죠. 특히 우리 대구 경북이 우리 당의 이 심장부이고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데 다선을 못 만들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도 다선 의원을 좀 배출해서 한국 정치를 책임지는 그리고 대구 경북 정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정치인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고 제가 6선이 되면 당내 최다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이 1당이 되면 국회의장에 도전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시민 여러분, 경북 도민 여러분, 보수의 성지이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이 나가는 방향에 맞는 그런 선택인지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지금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위들 보십시오. 특히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나라를 망가뜨린 소득주도 성장, 또 탈원전 정책, 한미동맹 파괴, 그 다음에 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드러난 민주주의 파괴,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에 맞는 정당이 누구이고 어떤 후보인지를 보시고 4월 10일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전체가 나가는 방향, 우리 이 조국 대한민국과 후손의 미래에 맞는 정책을 쓰고 나가는 정당은 국민의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공천받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지지하시고 키워서 나라의 일꾼으로 또 지역의 동향으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